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무상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여수시도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요. 하지만 대중교통이 아예 없어 교통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여수 대부분의 섬이 이런 상황인데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 모양이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여수 대두라도. 1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늑한 섬마을입니다. 면적만 축구장 140개와 맞먹는 이 섬의 유일한 대중교통은 교회 스타렉스입니다. 목사님, 비가 오는데 어쩔까요? 집이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택시는 물론 마을버스 한 대 없고 자가용을 소유한 집도 10곳이 안 됩니다. 여기가 섬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선착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막 선착장에 도착했는데요. 제 걸음으로도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을에서 선착장까지 3km가량 떨어진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걸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에겐 걸어갈 엄두도 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지금 걸음으로서는 한 30분 이상 이 마을에 좀 필요한 게 진짜 마을 버스예요. 혼자 걸어가도 못해. 거리 다니는 게 겁나게 불편하지요. 마을의 한 목사가 하루 수차례 선착장 등 마을 구석구석을 오가며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고요. 마을 버스가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섬마을에 대중교통이 들어오려면 차고지와 사업자, 도로 여건 등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섬 지역 간의 형평성이나 또 육지에서도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요,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사람이 살고 있는 여수시 섬 45곳 가운데 대중교통이 있는 곳은 10%, 5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서는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부서가 순차적으로 이전해 이달 말에는 완전한 4개 실국 체계를 갖출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책상이 설치됩니다. 곳곳에서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순천 신대지구에 건립된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1년 9개월 만에 공사 끝에 오는 14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 청소 마무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들 잔손 보기를 하고 준공 검사를 14일 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층에는 390여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이 들어섰고 건물 중앙에는 여유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쉼터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사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서 이전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16일 민원행정 담당관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일자리 투자유치국과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등이 순차적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강당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또 스마트 민원실이라든지 그걸 완비를 해서 근무 인원은 기존보다 2배 늘어난 320명. 조직이 확대되면서 통합청사를 찾는 민원인들도 증가해 주변 상권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본청에서 이전해오는 직원들의 경우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으로 임시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소형 주택 전월세라든가 원룸 임대를 찾는 고객들이 많기는 해요, 현재는. 전라남도는 부서 이전 후 한 달 정도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쯤 통합청사 개청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선 수군의 본거지로 임난 극복의 중심이었던 전라 좌수영 동원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025년 이 동안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진남관과 함께 문화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원과 고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12,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전라 좌수영 동원 예터입니다. 조선 성종 10년 때부터 417년 동안 조선 수군의 본거지였던 전라 좌수영 동원 복원 사업은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토지 51필지, 건물 34동을 매입한 데 이어 올해 말이면 나머지 편입 토지와 지작물 보상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 9년여 동안 3차례의 시발굴 조사를 통해 동원터 안의 건물과 우물터 등에 대한 흔적들도 온전히 찾아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5년까지 대장이 거처하던 집, 운주헌과 동원으로 들어가는 문, 정변문 등 동원 내 8동의 주요 건축물들을 복원해낼 계획입니다. 발굴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 좌수영을 좀 국가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정상 추진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유의미한 유물들이 확인되지 않아 문화재 지정을 통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시는 관광 개발 사업인 전라 좌수영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쪽으로 방향을 일부 선회,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대한 빨리 그 목표 연도 안에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안 방어의 중임을 수행했던 임남 극복의 본거지였던 전라 좌수영 동원. 오는 2025년 전라 좌수영 동원 복원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현재 전면 해체 보수 중인 국보 제304호 진남관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임남 호국 역사문화 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과 하동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이 세계 식량농업기구가 지정 운영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국내 어업 분야로는 최초로 등재됐습니다. 제첩잡이 손트러업은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대나무살을 엮어 만든 거랭이를 이용해 강바닥을 긁어 제첩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됐습니다. 해수부는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손트러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착공을 앞두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지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8월까지 융복합 물류단지에 대한 1차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1단계 부지 분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달 실시계획 승인 이후 현재 조달청에서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주에서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가 뒤숭숭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집주인은 100여 채에 가까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기관에 근무하는 30대 박모 씨. 직장 근처에다 전세로 원룸을 얻어 지냈는데 지난 1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연락이 거의 끊겨서 좀 이제 제가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죠. 20대 사회초년생 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약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월세로 좀 지내다가 LH 임대주택 뜨면은 이동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되게 됐어요. 모두 집주인인 70대 이 씨가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사들여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까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9명, 피해 액수는 약 8억 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100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작년 11월, 12월 이후로는 전세가 안 나가고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는
터졌구나 드디어 일이. 집주인 이 씨는 취재진에게 갭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질 줄 몰랐다며 세입자들에게 집을 넘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갭 투자 형식으로 하셨을까요? 혹시 전체? 이 틈은 그런 식이죠. 현재 여러 건 없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집 아닙니까? 그 집 자체는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필요 없는 집을 억지로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피해자들이 각각 수천만 원의 손해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이 씨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함께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풍력발전 인허가 청탁 알선업자에게 토지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빼준 여수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020년 풍력발전 인허가 청탁을 알선하는 50대 업자에게 특정 토지 소유주의 연락처를 행정 시스템에서 검색해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50대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낳았다는 점을 엄단해야 하고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순천사랑상품권 판매 금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5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천시가 상반기 순천사랑상품권의 판매 금액을 정산한 결과 전년도 대비 0.3%가량 상승한 556억 원을 판매했다며 정원박람회 흥행 등의 영향으로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30%가량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율 축소와 30억 원 초과 매출액 가맹점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